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상의 문화를 보면 이 가치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 드라마, 뭐 대중문화에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가치관들을 보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진리, 도덕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뭉개졌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로 교육을 해야 될지를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네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미디어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좋은 것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건데, 자,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야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해요. 예, 오늘 CTS는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키우자고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요. 오늘 또 기대해. 그런 학교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에요. 네, 기대해.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천 부평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푸른 꿈 비전 스쿨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각자 예. 한 분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교장 선생님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비전스쿨 최정학 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푸른꿈 비전스쿨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하라임입니다. 네, 학생 대표죠? 네. 학생회장이고. 네. 예. 자, 자, 그리고 졸업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비전스쿨을 졸업한 졸업생 강조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집사람이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대표 백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형 대표. 네. 푸른 꿈 비전 스쿨. 네.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그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학교는 이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푸른 꿈을 찾고 키우고 또 펼치는 네.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이게 되려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찾는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꿈의 씨앗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그러자면 이제 자존감의 회복이랄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찾고 편안해지고 또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안한 그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좀 자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또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푸른 꿈을 키우는 학교 푸른 꿈 비전 스쿨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푸른 꿈 비전 스쿨은 독서 학교로 2009년에 시작해서 예. 1년 반 만에 전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보면 11년이고요. 전일제 학교로 간 것은 9년 정도, 만 9년이 그러면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주로 그 푸른 꿈 비전 스쿨에는 어떤 아이들이 와요? 예, 저희 푸른 꿈 비전 스쿨은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쁜 우리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저처럼 키 작은 친구도 있고 예. 또 아주 꽤나 영특한 친구들도 있고 네. 어떤 친구들은 좀 공부가 느린 친구도 있고 또 탈북자 자녀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예. 혹은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오네요. 지금 중고등 과정이라 그랬죠? 예, 중고등과정. 몇 명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23명. 중고등학교 다 해서? 예, 저희가 23명의 이제 그 본 재학생이 있고요. 네네. 저희 학교와 이제 저희 학교의 부설 기관으로 네.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이제 한 56명 정도의 그런 이제 함께 저희가 공동으로 함께하는 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설 그 독서 학교가 몇 군데 또 있고요.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부설 도서관도 23명 그렇습니다. 학생 중에 네. 대표.
우리 하나임 학생. 네. 학생회장. 자, 푸른 꿈 비전 스쿨의 지금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우리 학교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 학교 오게 된 이유는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굉장히 제 교육과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셨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일반 학교 가서 힘들어도 하고 너무 공부나 그런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 환경에서 저를 키우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더 좋은 경험과 더 좋은 환경에서 저를 키우고 싶으셔서 이 대안학교를 찾게 돼서 이 푸른 꿈 비전 스쿨에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일반 중학교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반 중학교를 너무 가고 싶긴 했는데 제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네.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우리 저 졸업생 대표로 우리 강조은 자매가 나오셨는데 네.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 학교를 얼마나 다니게 됐던 거예요? 푸른 꿈 비전 스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3년 재학했어요. 그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아무래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일반고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모의 소개로 푸른 꿈 비전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가는데 그렇죠. 저희 푸른 꿈 비전 스쿨은 그런 입시 위주의 공부보다는 내가 수업을 계획한 수업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대외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들리는 얘기랑 직접 갔을 때 또 이렇게 겪어보면 또 다르잖아요. 딱 갔을 때 내 선택이 맞았네, 틀리지 않았네 그런 뭐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입학을 하고 나서는 제가 푸른 꿈 비전 스쿨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 순간들밖에 없어갖고. 그래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진짜로요? 없어요. 이 방송이라고 좋은 말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땠어요? 일단 학교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스럽진 않았고 운동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동장이 없어서 못 놀았던 것도 아니고 체육 활동을 통해 또 그러한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관계는 지금 졸업을 했는데도 반 친구들과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서 그래요? 지내고 있고 얼굴을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선생님들도 오히려 약속을 따로 잡아서 만날 정도로 친해요? 네, 사적으로 만나도 너무 좋은 1대1 관계가 선생님들. 확실해요? 네네. 야,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따로 선생님을 야, 예전에 제가 이제 저 학교에 대한 죄송한데 워낙 졸업생들이 안 찾아오니까 5번 이상 오면 표창장을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정도로. 근데 강조은 양은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들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교수 선생님 말씀이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푸른 꿈 비전 스쿨이 전부 합해서 23명이래요. 네. 저는 우리 같은 학년 고등학교가 720명이었어. 그러니까. 720명이 내 동기요, 동기.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끈끈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학부모 대표로 우리 백연희 집사님 나오셨는데 집사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게 되셨어요? 푸른 꿈 비전 스쿨을? 중학교 다니면서 아이가 많이 좀 방황도 하고 그런 세상의 시스템 아까 외모 지상주의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평가하고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따돌림이나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하고. 시각하고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중학교 때는 아무튼 그 아이와 어울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 교제도 있고 술 담배도 좀 시작이 되는 건데 중학교 때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좀 휩쓸리면 그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내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가 사실은 저 찾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왜 푸른 꿈 비전 스쿨이었어요? 네.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우리 예. 아이도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되게 지방이고 되게 멀고 그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규율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상 그것을 좀 못 견디겠다. 그 너무 타이트한 그 학교 규칙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푸른꿈 비전스쿨은 좀 보다 자율적이에요? 좀 자율적이고 그런 것들이 억압적이지도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와 집에서 이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시 못하죠, 그죠? 그럼요. 네네. 예, 그거 무시 못해요. 네, 네. 맞아.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푸른꿈 비전스쿨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 푸른꿈 비전스쿨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담아왔습니다. 예. 자, 교장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활동이에요? 예, 저희 학교는 좀 다양한 그 선택 수업이라든지 네. 다양한 그 체험 학습 그런 테마 활동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들에 보시면 이제 그룹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이죠. 보통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하다못해 요리가 되든 아니면은 뭐 만들기가 됐든 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창의적인 남학생들이 꽤 많네요. 예, 남학생이 저희 많습니다. 네. 이건 지금 뭐죠? 조금 사진은- 나가는 모습이네요. 예, 작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네. 예, 임시정부 100주년이어서 상해 임시정부 탐방을 했던 2019년 가을 모습입니다. 네, 네, 예, 네. 저희 학생들 숫자는 작아도 운동장 대안학교 안에- 있네. 그죠? 그렇죠. 뭐 온 땅이 저희 운동장이죠. 네. 학교 아이들 숫자는 적어도 대안학교 안에서 축구는 강팀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남자들에게 축구는 뗄래야 뗄 예, 수가 예,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남자와 축구? 아, 여기는 여기도 어딘가요? 어디 탐방을 했나 봐요. 예, 예. 뭐 농사 제주도 제주도였어요. 예, 예. 제주도예요? 예, 푸른 꿈의 아이들이 오면 여행 참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요. 마을 답사에서부터 네. 저 해외까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 2월 말에 네, 네. 모든 교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네. 예. 온라인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 문은 닫았어도 네. 학습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네. 수업으로 이제 전향을 했고 그 온라인 수업 안에서도 예. 역시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예. 네. 그게 또 가능했던 건 독서 위주의 저희가 학교이기 네, 때문에 네. 집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네. 줌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온라인 수업들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제가- 상장을 들고 계세요. 내가 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동안에 부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저 교장 선생님이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받은 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상도 있고 네. 요 네, 하나씩 자, 보여드려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대학교 총장상도 있고요. 오, 최우수상이에요. 네. 고등부 이거는 무슨 무슨 프로젝트였나 봐요. 프로젝트. 네. 창업경진대회. 예. 창업. 경진대회. 경진대회. 저희 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즉 가정도 경영이고 네. 선교단체도 경영이고 네. NGO도 경영이고 기업도 네. 경영이지 않습니까? 경영의 목표는 가치 추구고 네. 그러니까 이익 추구가 아니라 네, 가치 추구. 추구, 예예, 행복 추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르치는구나. 예, 이 중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네. 물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네.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건 관계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이거 사실 예. 우리가 이거 갖고 오세요 안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교장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자랑할 만하죠.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한다. 오.
두드림 창업 경진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 예. 지금 그 대회는 저희 대안학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인천의 전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3년 내내 최우수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아쉽게도 대상은 금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네. 그 학교는 늘 대상하고요. 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예술을 좀 뒤늦게 믿으셨다는 네,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이 되시게 간증이네, 되셨고, 간증.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IMF 그 네. 직전까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저의 이제 상을 사회운동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0대는 노동운동을 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대에 들어서는 지역사회 언론, 또 문화, 교육, 생태, 뭐 하다못해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알게 모르게 네. 안 보이게 교만이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아내 덕분에. 역시.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 아닌 것 가지고도 목숨을 걸었는데 예.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까지의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과거가 아쉬웠던 게 예. 내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게 너무너무 그렇지, 아쉬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내가 그랬으면 예. 무가치한 거에 너무 목숨을 걸지 그렇죠. 않고 가치 있는 예, 것에 예. 그래서 어떻게 대안학교를 하시게 그렇다고 마음에 있다고 해서 이게 선뜻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저의 이제 스승이시기도 한데 황성주 목사님, 네, 황성주 네. 박사님 예, 네. 네네네. 께서 인천에 자그마한 이제 교회를 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교육과 문화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황성주 박사님께서 이제 꿈의 학교 막 설립될 때 예.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독서 교육, 독서 문화원장으로 저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독서를 통합한 교육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이제 그때부터 대안학교 운동을 했으니까 네.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 준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푸른 꿈 좀 비전 스쿨을 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준비였어요. 예. 그럼 초창기에 예. 그 학교 하기 전에 한 1년 반 동안은 독서학교였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으로 많은 책들을 통합하고 또 그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모든 교과가 융합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의 장을 열었더니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일원에서 특히 홈스쿨러들 네. 예. 중심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한 30-40명. 예. 그렇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전일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저기 저 아이들께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근데 그 저 교장 선생님 저 사회 운동하고 무슨 뭐 네. 에코 자연 환경 운동하고 이러고 다니느라고 돈 모아놓으신 것도 없으실 텐데. 그거 없을 거고 그죠? 예.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독서 학교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잠깐 교실만 있으면 되는데 그랬어요. 전일제 학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아무리 독서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필요해지고 그렇죠. 많은 요소들과 또 자원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럴 때 지금 이제 또 한 분의 저의 스승님이 계신데 권태일 목사님이세요. 사랑받 선생. 예, 우리 네. 사랑받 이사장님이시고 설립자이신 네. 권태일 목사님께서 이 교회 그러니까 독서 학교를 전일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예. 이제 교회의 그 중고등부실하고 초등부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또 사랑밭에서 후원까지도 네. 이렇게 하셔서
또 기꺼이 또 이사장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 학교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도 그럼 사랑받 그 교회 건물을 씁니까? 맞습니다. 주중에는 네, 학교가 네. 쓰고요. 네. 주말에는 교회 초등부와 중고등부, 유치부가 쓰고 이게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예, 한 이게- 말씀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한 우리 교회 또 한 학교 김지선 세우기 집사님 운동. 한 말씀 해야 돼. 그 교회가 주중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을 학교로 쓰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 되면은 교회로 쓰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공간 허비도 안 되고. 시간으로 봐도 새벽에는 예배당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네. 그때 학생들 안 오거든.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학교로 쓰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가 안 끝나. 항상 교실이 따뜻해. 그렇지. 교실이 따뜻한 거. 한 번 뗀 보일러가 저녁까지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이게 우리 CTS에서 지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하잖아요. 네네. 교회가 주중에 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하자니까. 그 얼마나 얘기예요. 안타까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권태일 목사님이 참 고맙네요. 고마우시고 네. 저희 아이들과 교사들에겐 아버님 같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버님 예. 같지 뭐. 예, 또, 예, 또. 예. 자, 그러자면 우리 하임 학생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 푸른 꿈 비전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제일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학교의 장점은요. 예. 일단은 선후배 관계가 서스럼 없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사이가 좋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항상 가지고 있고 예.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과의도 관계가 정말 좋아서 그 학생과 선생님의 있는 그 벽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먼저 아이의 힘듦을 눈치채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학생이 먼저 난 이렇게 힘들다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예. 더 먼저 생각을 해서 아이가 먼저 선생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교과목 선생님이실 테고 네. 사실은 이렇게 상담 전문은 아니실 텐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멘토로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임 학생도 선생님 자주 찾아가요? 네, 저도 놀러도 가고 놀러도 얘기하러도 가고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러도 가요. 그래. 그러면 바로바로 그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또 내가 정리가 좀 되면서 또 먼저 사셨던 선생님의 또 조언을 듣고 또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어떤 걸 하던 간에도 함께 기도하자. 친구끼리도? 친구끼리도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말에도 힘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 강조은 양 이제 오늘 졸업생 대표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나는 푸른 꿈 비전 스쿨 다니면서 내가 변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언어? 네. 푸른 꿈 비전 스쿨 다니면서 내가 변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언어? 네네. 네.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중학교는 일반 학교 네네네.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용했던 비속어, 그냥 흔히 말하면 욕을 많이 썼었는데 학교를 오고 나서는 선생님들과의 시간이 많고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묵상들과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서 제 스스로가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듣기에 거북한 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걸 느끼고 나서는 욕을 끊었어요. 잘 끊어져요? 입에서 안 근데- 나오게 되죠. 안 쓰니까. 근데 마음을 먹으니까 어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이제는 그게 고쳐진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보통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길을 자기들끼리 가다가 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하죠. 호칭,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는 것도 호칭도 욕이야. 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난 왜 그런가 안타깝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언어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놓은 거죠. 자, 우리 그 강정훈 학생 저 질문이 네.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1학년? 네, 1학년. 아까 사회복지전공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푸른 꿈 비전 스쿨에서 공부했던 게 어떤 도움이 돼요? 푸른 꿈 비전 스쿨에서 공부했던 도움. 일단은 아까도 상장을 보셨듯이 예.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 전에 중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런 대외 활동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도 네. 그냥 붙여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내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네. 학교에 와서 그런 대회들을 나가보고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네.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두려움도 그리고 없고? 그렇죠. 그리고 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또 네. 상을 받은 만큼 떨어진 경험도 대회들도 있죠. 그럼요, 네, 많았어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도전 정신을 받고 이러한 도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다른 학교 일반 학교는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막 하잖아요. 오로지 대학. 근데 이 푸른 꿈 비전 스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처음에 조금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불안함이 들기보다는 고등학교 시절을 오히려 더 그 나이답게 즐길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학생답게 즐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따로 자습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공부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야외 활동 시간에는 나이답게 즐기면서 또 체험을 하고 하면서 잘 병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이답게라는 말이 맞아요. 예. 나이답게. 그래. 10대는 10대답게 커야 되고 그럼. 10대 아닌 애들 그럼. 유치원생들은 또 10대 밑으로는 그렇게 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냥 경쟁 속에서 계속 그냥 채찍을 옆에다 들고서 아이, 불쌍하지.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백연희 집사님, 딸 둘 중에 이제 큰 딸이 한번 성인이 됐고 네. 둘째가 이제 고3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 어떠세요? 그 기독교 대안학교 여기 푸른 꿈 비전 스쿨 다니면서 아이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중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해서 되게 폭풍 사춘기가 제 딸한테도 오더라고요. 폭풍 사춘기 네. 세게 왔군요. 정말 모태신앙이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지만 예.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늦게 믿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친구들이 하는 그런 딸이 그런 소리래요? 네, 나는 왜 하필이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막 이런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것들, 화장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교제도 되게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신할게요. 소위 말하는 어른들 흉내, 수많은 것들, 네, 술, 담배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약간의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어쩌면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자유롭고 싶은데 이제 기독교 가치관으로 그러면 안 되고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이제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리고 모든 스타들 이렇게 도라이 맞나요?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네. 아이돌, 네, 아이돌 네, 네. 그 스타에 이렇게 심취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제 늘 그런 가르침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충돌이 돼서 되게 싫어하고 나중에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자, 이제 그러던 딸이 네네. 그러던 딸이 네. 이제 저기 지금 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푸른 꿈 비전 스쿨에 푸른 꿈에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에는 우리 딸이 정말 또 한 가지 학습에 대한 그 의욕이 없었어요. 예. 네, 책 읽는 것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고 공부는 이제 또 싫어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꿈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예. 푸른 꿈 비전 스쿨에 가서 독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읽기 싫은 책이지만 읽고 또 그런 걸 발표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이가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조금씩 보여요, 그게. 네. 저랑 대화할 때도 네. 저는 막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면 할 대답이 없고 대꾸를 못해서 막 더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분노만 이렇게 표출했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논리적으로 엄마 그렇지만 내 얘기도 좀 들어줘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그리고 학습적인 것도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하도록 학교에서 코칭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다 시켜 먹기만 해.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네. 저거다.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그럼요. 제가 원했던 거고 학교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지시해서 그건 지시하는 주입식 것만 교육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데 저는 속으로 이제 할렐루야를 외쳤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이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정말 선생님들은 하는 거 없고 다 우리를 시켜 먹어 막 이러면 어쩜 그렇게 다 시키시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학생들의 노하우가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주거든요. 기획부터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만 하시고 이렇게 코칭만 하시는 거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큰 발전이죠. 발전이고 그럼요. 다 직접 자기가 해보니까는 그렇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도 알고 네. 선생님은 노는 것 같지만 네, 맞아요. 그걸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밥까지 해서 이렇게 떠서 입까지 넣어주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죠, 사육. 네. 맞아요. 교육이라는 건 네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교육. 아주 할렐루야 소리 나올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예. 자, 정말 이게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라는 그럼. 이 정답을 지금 말씀해주고 그럼. 계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계속 그 먼저 독서학교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10년. 10년을 지금까지. 쭉 이게 지나오면서 왜 그래도 이 아이들 중에 좀 특출나게 변화되는. 이 아이 정말 이건 정말 너무 큰 간증이다라고 할 만한 아이들도 기억나시죠? 근데 좀 많아요. 많아요. 예, 많을 것 같아. 정말 누구 얘기를 해야 할지 네, 모르겠는데. 네. 몇 명만 해주세요. 예. 이제 8등급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몇 공교육에서 등급까지 있죠? 9등급까지 있죠. 9등급. 예. 예. 근데 8등급과 9등급의 경계선. 이제 그 보통 공교육에서는 내신을 깔아주는 네. 예, 착한 네. 그 아이들 밟고 다른 애들은 올라가죠. 예. 그렇죠. 예.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끼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데 공교육 안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일정한 일탈도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이제 위기에 처했다가 저희 학교를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와서 저희 교사 중에 한 분을 이제 완전히 자신의 모델로 삼은 거예요. 멘토.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 나처럼 방황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네네.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니까 네. 이제 공부를 또 좀 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과정에 뭐 많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네네. 그런 걸 생략하고 결론은 지금 명지대 그 청소년 지도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군대도 8등급인데 들어갔어요. 예, 8등급인데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 이렇게 진학의 결과가 예, 그렇게 이제 상상 못한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포기한 아이들 8등급이면 그런데 못 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가? 뭐 서울 지역의 전문대 가기도 힘들죠. 그럼 네. 그런데 푸른 꿈에 가서 비전을 갖고 네. 바뀌니까 되더라.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아이들이 이래요. 자기하고의 싸움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마음들이 애들은 있어요. 네, 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리고 조금만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이런 게 애들한테 매우 중요하죠. 그 혹시 선생님 저기 그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일부러 조사는 안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교사의 이제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예. 교사의 조건. 예. 네. 우선 자기 교과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기 교과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선생님들이? 번째는 그 상담 능력이에요. 이 그 멘토로서의 상담 능력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우려면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진단이 좋아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교사인가. 네. 또 하나는 학급 운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동체를 즐겁기도 하고 또 주체적으로 어떤 팀워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요 세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영성에 기반한 네. 자기 교과, 그 다음에 학급 운영 능력, 그리고 상담 능력,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야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ADHD라든지 예. 우울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웬만큼 이제 그 전문가들 교수님들 급에. 수준은 오. 교사들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덜한데 우리 교사들은 더 학급 운영을 하시니까 애들 마음을 근데 너무 그런 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우리 저 푸른 꿈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15%에서 20%,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 하나임 학생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스트레스 있어요? 그렇게 딱히 많이 없는. 그래요? 얼굴- 요새 제일 크게 받는 스트레스 뭐예요? 여드름? 네, 피부도 아, 여드름도 없어. 일단은 내년이면은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고3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차차 과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진로 선택 그것도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저기 상담하면 될 거고 그죠? 그래요. 우리 저기 하임 학생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그거 희망이 우리 있습니다. 들어보면 금방 나오지. 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저기 학교에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임 학생이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잡을 때가 많죠. 네 항상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 우리가 또 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다 알 수 있지. 자 어떤 곡? 이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켜서 즉흥이에요. 네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 그래요. 네. 앞부분만 해도 돼요. 네. 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예. 자 평가해 주세요. 좋아요. 네. 어디죠? 저는 채용하겠습니다. 실용음악가입니다. 네, 채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꿈 학부모님 펼치시고. 네, 학부모님 대표로 우리 박연희 집사님. 네.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세요. 믿고 있는 가정이지만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먼저 보내보신 선배님으로서 그렇지. 엄마 입장에서 네네. 아니면은 또 학부형 그렇죠. 왜 기독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 세상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쉽잖아요. 이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성공해야 되고 세상의 성공이 마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 예. 그런 예. 것들인데 맞아요.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 말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아이들한테 그런 뜻이 그대로 흘러가서
주님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가치관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은 홀로 영광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세상 학교에서 공교육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그런 아이들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죠. 예, 네, 아멘.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장 선생님께 여쭐게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본단 말이죠.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예, 제반의 활동과 여건과 자원과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교육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고 본질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돕는 것은 쪽집게 과외 선생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학원이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정이 되면 말씀이 답인 거죠. 그리고 사랑이 답인 거죠. 예, 사실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또 우리 생각하면서 자칫하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꼰대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강요하는 교육이 될 때. 예. 그럼 오히려 아이들이 멀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꿈을 키워나가려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럼요. 이 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한 네, 것이고 네, 네. 또 학습에도 방법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 과정이 학습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어요. 잘 노는 게 최고의 학습이다. 네. 예, 그리고 학교 밖이 진짜 학교다. 사는 게 학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되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만들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매개하고 총매 역할을 하는 게 교사 역할인 것 같고요. 그 요즘 우리 CTS에서 한 교회 한 네. 학교 세우기 운동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대 프로그램도 네.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학교의 또 꿈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학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지금 같은 공교육 시스템에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명확히 목적도 우리에게 주셨고 예. 나를 알라. 그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교육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장을 예배 공동체로 예. 혹은 가정으로 즉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장인 거예요. 참교육의 장.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교육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갖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네. 맡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헷갈리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헷갈려요. 교회가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교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 뭐가 필요하냐면 노하우와 앞선 경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푸른 꿈은 그런 부분을 독서라든지 다양한 기독교 체험학습이나 융합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돕고 특히 그 대학 입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그렇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하니까 그 결과가 대학 입시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변화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도 기업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널려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예. 그렇죠. 인성이 네. 좋은 사람을 찾아요. 네. 그것은 그대로 지금 대학도 그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리더십 교육이나 관계 문제 해결이나 고난을 잘 이겼던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을 대학이 원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대학 입시에 맞춤형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애들이 노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성. 그게 되고 예. 또 나가서 영성. 저희 고3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아이들 1대1로 이렇게 그 맞춤형 그런 이제 입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군데 합격을 하고 골라서 가요. 아우, 야. 지금 조은이도 야,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골라서 네, 학교를 골라서 가네요. 골라서. 예, 예. 우리 조은이 같은 경우도 저기 등록금하고 1학기 입학 그 등록금 장학금. 전액 면제. 장학금 받고. 아, 장학금 예.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친구들 중에 그렇게 1학기 혹은 학년 이제 한 1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친구가 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게 아주 시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꼭 해야 늦었지만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요? 보고요. 네. 늦었지만 그러지 않으면 네. 지금 교회 학교의 그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청소년들도 적어지고 있고 30대, 40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집사님들 숫자도 현저히 적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예. 아이들의 신앙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우리 백연희 집사님,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아, 네. 지금 푸른 꿈 비전 스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정상의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 해도 그런 부담감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예. 학교의 기도 제목이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헌신을 통해서 박봉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계시고 그걸 헌신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되고 더 많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많은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네. 예. 오늘 부평이죠? 예. 네, 부평에 있는 푸른 꿈 비전 스쿨 네.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졸업생 학생 대표 네 분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교육의 본질이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것. 네.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이걸 나라에다 맡겼을까요? 그동안에 공교육에다 맡겼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맞아. 그럼 맡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네. 저 아까 학부모 대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교육,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오가 아니라 내가 받을 교육을 저 플랜을 짜서 정부에서 그냥 도와만 주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요. 이게 맞죠.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갈지 그거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참 교육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CTS가 한 네.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네. 네. 주중에는 교회 다 빕니다.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하시고 네.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으면 무슨 소리? 한 명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CTS에서 도와드릴게요. 예. 예.
자,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